178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관악구에 갔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가 셋이에요. 딸, 아들. 그 가정을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세 자녀 양육비, 교육비 이게 젊은 부부의 맞벌이 부부의 소득의 거의 반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들 더 낳고 싶어도 교육비 때문에 못 낳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유민당 플랜의 분야별 정책 발표의 첫 순위로 교육 문제를 발표하게 될 텐데 이런 고민을 담아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약 정책 발표를 생각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서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말 이명박 정권은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는 무능한 정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부자 감세를 밀어붙여서 계층 간의 갈등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4대강 공사와 편중 예산을 통해서 계층 갈등에 더해서 지역 갈등을 가져왔고 행복도시 백지화 추진을 통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갈등 이것은 공안 통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념 공세를 정권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 정권의 무능에 대해서 우리는 탓하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권은 마이다스의 손처럼 손만 대면 갈등을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갈등 제조기 같은 것이다. 지난 집권 2년 동안 벌집을 쑤신 듯이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한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론 장악을 통해서 이런 무능과 갈등 이야기 또 분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가 더더욱 문제가 있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열과 갈등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밖에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점을 실토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은 국민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투 트랙으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는 뉴민주당 플랜의 분야별 정책 발표 등을 통해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대안 세력으로서의 대안 제시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서 싸워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비판과 견제,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 제시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노력을 우리 민주당은 열심히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10년 기자회견에서 3대 위기에 더해서 지방경제 위기와 의회주의 위기 말씀을 드렸는데 성남시의회 사건은 의회주의 위기가 지방의회로까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지방의 경우에는 더 심하죠. 한나라당이
일당이 지배하고 일당이 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필연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권력 교체를 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모두 의회주의가 유린되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 권력을 교체해서 일당 독점 구조에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그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을 해소하고 주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그 갈등을 이야기하고 국회처럼 의회주의가 유린되는 사태를 맞은 것은 정부가 주민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의존해가지고 무리한 지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 투표 없는 졸속적인 강제 통합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하소연이 대단히 큽니다. 이사철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세값이 이렇게 급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값이 1, 2억씩 상승하는 경우 등 이상한 지문을 보이고 있고 지난 1년간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가구당 전세값이 평균 2,200만 원, 1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어디서 2,200만 원을 마련을 합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울 지역이 아파트의 전세값이 급등하면 이게 도미노 현상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도 있고 또 전세값의 급등은 과거에 보면 부동산 값의 급등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위기 극복한다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풀린 많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신속한 그리고 적절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말로만 서민 대책 운운하는데 전세값 잡는 것부터 시작해라고 요구를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코 정부가 수수방관해서 서민들의 아파트 전세값이 급등하고 그것이 생활고로 이어지고 또 그것은 서민들의 이제 그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거 비용이 늘어남으로 해서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그것은 내수의 수요 위축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항상 부동산 투기는 우리 경제에 독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전세값 잡는 것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제대로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될 텐데 이 정권 2년 동안에 엄청나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다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소지가 있다고 하는 점을 경고하면서 정부가 늦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선 최고위원님 말씀입니다.